안녕하세요. 네,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했던 작업은 마크업이었고 그 결과물로 HTML 파일과 CSS 파일이 생겼습니다. 제가 만든 HTML 파일은 메인 페이지, 리스트 페이지, 3색 페이지, 어드민, 404 페이지 등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인덱스 파일과 리스트 페이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인덱스 페이지는 유저가 처음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보이는 첫 화면 페이지이면서 이 메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 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태그를 누르거나 하면 이렇게 이 태그에 맞는 컨텐츠를 뿌려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 이 페이지를 저는 리스트 페이지라고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 어떤 태그를 눌러도 이 화면이 나오고 있죠. 마크업 결과물인 이 웹문서는 고정된 화면이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문서는 만약에 유저가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그 결과는 이런 식으로 보인다 하고 왁구를 잡아놓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.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유저가 검색을 하거나 클릭한 태그 이름이 나와야 되고 또 아래 이 결과물도 이 태그에 맞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죠. 개수도 몇 개가 될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. 한 개도 없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아서 이런 버튼이 필요할 수도 있고 즉 상황에 따라 이 웹문서의 내용은 항상 변하겠죠. 그래서 이 웹문서는 이렇게 고정된 HTML 파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매번 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즉 키워드를 넣으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뿌려주게끔 개발을 해놓고 최종적으로는 이 문서가 만들어지게 하는 건데요. 다시 말하면 유저가 넣은 키워드에 맞는 웹문서를 만들도록 하는 프로그램 코드가 어디에선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. 그 프로그램 코드가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으면 즉 웹문서를 서버에서 다 만들어서 내려주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, 그 프로그램 코드가 유저의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고 있으면 즉 유저가 키워드를 넣으면 이 키워드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다가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화면에 잘 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코드가 브라우저에서 돌고 있으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은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너무 TMI가 될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어쨌든 저는 이번에 후자의 방식,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방식으로 개발을 한 건데요. 근데 남이 만든 프로그램 코드가 어떻게 내 브라우저에서 돌고 있지? 하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화면을 좀 동적으로 효과를 주고 싶으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써야 된다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곧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읽고 실행하는 기능이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은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데요. 여태까지 얘기를 요약하자면 기본적인 왁구는 이건데 유저가 키워드를 넣으면 서버에 요청을 보내서 이 결과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문서를 다시 만들도록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하고 유저가 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유저의 브라우저에 떨구고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게 되는 것인데요. 결국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개발하게 되는 것이 프론트엔드 개발입니다.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 자바스크립트를 생으로 1부터 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는 간단히 말하면 어떤 언어로 뭔가를 개발을 할 때 좀 더 쉽고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틀이나 갖다 쓸 수 있는 기능들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리액트도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할 때 유저에게는 좀 더 빠른 렌더링을 하게 하고 개발자한테는 좀 더 편하게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데요. 페북에서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에 프론트엔드 개발을 리액트로 하기로 했고 일단 첫 번째 작업은 마크업된 이 HTML 파일들을 리액트 컴포넌트로 만든 겁니다. HTML 문서를 보면 이 하나가 통으로 된 하나의 파일이지만
리액트에서는 이거를 다 컴포넌트로 쪼개서 이 컴포넌트들을 불러오게끔 만드는데 이 쪼개는 단위는 정답은 없겠죠. 예를 들면 이 박스 하나를 하나의 컴포넌트로 만들었는데 이 페이지를 보면 이 컴포넌트들을 반복해서 뿌려주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컴포넌트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만 다르게 넣어주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아까 마크업 결과물을 보면 이 인덱스 HTML 파일과 리스트 HTML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 태그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링크를 걸어둔 건데요. 하지만 프론트엔드 개발로 만든 웹앱은 대부분 이렇게 동작하지 않습니다. 실제 존재하는 HTML 파일로 링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다시피 화면을 동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유저가 이 URL로 이동을 하면 이 URL에 맞는 화면을 만들어서 렌더링하도록 한 것입니다. 이걸 SPA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필요한 URL들을 만들고 이 URL에 맞는 페이지들을 연결하는 거를 라우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라우팅은 잘 됐는데 결과물은 아직 고정된 화면이죠. 뭘 눌러도 내용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제가 이 컴포넌트를 만들 때 임시로 이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고정해서 넣어둔 상태여서 그런 건데요. 실제로는 이 요청에 맞는 데이터들을 그때그때 받아와서 넣어줘야겠죠.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받아올까요?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백엔드 서버인데요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백엔드 서버